한자부수 19번째 시간입니다. 발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족자는 동그란 무릎뼈 밑에 발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이라 그래서 동그란 형태를 네모진 형태로 바꿔 써서 발족이라고 하는데, 이 발족자는 변에 쓰이는 획이 밑에는 그칠지 모양이죠. 그래서 그칠지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변에 쓰는 모양으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발수하고 모양이 비슷한 글자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글자는 몸신자인데, 몸신자는 사람의 모양에다가 아이를 뵌 여자의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획은 펼신자를 옛 글자에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펼신자의 반쪽 모양을 갖다가 붙였다고도 하는데, 펼신자는 펼치다, 베풀다, 아이를 펼쳐 베풀고 있는,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몸이다. 그래서 이걸 몸신이라는 글자로 쓰이게 되는데, 요 글자를 다시 어떻게 고쳤었나 볼까요? 삐침으로 시작해서 불룩한 배 모양을 표현했죠? 하나, 둘, 3에게 쓰고 긴 삐침으로 표현해서 아이를 펼쳐 베풀고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몸이라 그래서 몸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 글자는 수레차자인데, 수레는 수레 바퀴가 있고 가운데는 짐 싣는 칸이 있겠죠? 바퀴를 축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옮겨지는 수레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수레 바퀴를 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하는 획은 항상 제일 나중에 쓰기로 했죠. 그래서 수레차자인데, 이 수레차자는 수레거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원자인데, 말씀원자는 일전에 이렇게 해서 문신 새기는 바늘 모양을 본따서 허물건이라고 배웠는데, 이 허물건자에다가 입구를 붙여서 허물 있는 사람을 꾸짖는, 허물을 입으로 꾸짖는 말이다. 그래서 이걸 말씀언이라는 글자로 다시 고쳤었는데, 이 글자 획을 다시 이런 획으로 고쳐 써서 말씀언이라는 글자를 조금 변형은 좀 되어 있지만, 말씀언자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글자는 별진자인데, 별진자는 대합죽의 껍질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껍질 모양을 표현했고, 안에는 대합죽의 살을 표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대합죽의 모양을 본따서 별진이라고 쓴 이유는 대합조개가 잘 잡히는 때는 전갈 별자리가 나올 때다 해서, 맨 처음에는 별자리라는 뜻으로 쓰이던 글자가 지금은 별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또 이 별과 관련된 글자는 모두 생명이라는 뜻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생명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의 기운이 다시 몸속에서 생명으로 잉태된다. 그래서 별과 관련된 글자는 모두 생명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대합조개 모양은 옛날에는 쇠가 없을 시절에는 동물의 뼈나 혹은 조개같이 딱딱한 물건으로 농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 별진자는 농기구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는 농기구로 짓는 농사로 확대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별진자는 별진이라는 뜻 이외에 생명이나 또는 농기구라고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별진자는 날신이라고도 읽어서, 생신할 때는 할머님 생신할 때는 날신, 태어난 날을 표현해서 날신이라고 읽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글자는 술유자입니다. 술유자는 술 항아리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술 항아리 모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술 항아리 뚜껑이 달린 술 항아리 모양을 표현했고 밑에는 항아리에 무늬를 새긴 모양을 표현해서 자, 요 글자를 자, 요런 형태로 쓰고 있는데 자, 술 항아리 모양을 본따서 술유라고도 읽지만 간지에서는 닭유라고 읽기도 합니다. 간지에서 닭유로 읽는 이유는 자, 요까지 쓰면 부숫자는 아니지만 선역서라고 하는 글자죠. 자, 서쪽으로 해가 기울면 자, 요거는 닭이 자꾸 자는 횃대 모양을 본따서 서쪽으로 해가 기울면 횃대에 올라서 잠을 자는 닭이다. 그래서 이걸 닭유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뛸 착자인데, 자, 뛸 착자는 자, 천천히 걸을 척자에다가 발 모양을 다시 붙여서 자, 발로, 두 발로 뛰다는 뜻으로 표현했는데 자, 요 위에 천천히 걸을 척 회는 네거리 모양이죠. 자, 그래서 발로 길을 뛰어가다 그래서 뛸착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걸을 척 획을 너무 길기 때문에 줄인 획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뛸착이라고 읽지만 간혹 자, 이 글자는 쉬움쉬움갈착이라고도 읽히기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뛰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뛸착으로 기억할 것이고 자, 이 글자는 자, 변형되는 글자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자, 이 글자가 변형되는 획은 두 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요런 획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 요런 획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자, 어떤 걸로 써도 무방하지만 어떤 책에는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찍는 획으로도 나와 있는데 자, 이거보다는 자, 위에 점을 하나로만 찍는 획이 보편적으로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획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써버릇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고을자인데 자, 고을은 자, 애운 위자를 입구처처럼 머리에다가 작게 썼지만 자, 애운리로 읽고 자, 밑에는 저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양 병구절백이죠. 그래서 사람을 애워싸고 있는 마을 고을을 표현해서 고을읍이라고 읽는데 자, 요 글자를 다시 자,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모양을 자, 요런 식으로 변형해서 고을읍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고을읍자도 다른 글자와 어울려 쓰기 위해서 변형자를 만들었는데 자, 고을읍자의 변형자는 자, 입구에다가 밑에 병부절을 한번 써보면 자, 요런 획을 다시 어떻게 고쳤냐면 자, 요런 획으로 고쳐서 자, 이 고을읍자는 글자의 오른쪽 방에만 쓰이기 때문에 자, 이 획을 우부방이라고 했습니다. 애운획부터 먼저 쓰는 게 필순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자, 이 글자는 자, 우부방이라고 해서 글자의 오른쪽 방에 쓰이며 고을이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한자부수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분별할 편자인데 분별하다는 뜻은 구분하다는 표현을 분별하다라고도 하죠. 자, 삐침 밑에다가 획은 쌀미 획이지만 쌀미하고는 관련이 없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발가락이 여러 개가 있는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본따서 발자국이라고 쓰이던 글자가 짐승 발자국을 보면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구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분별할 변이라고 읽히기도 하고 다른 글자에 쓰일 때는 발자국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마을 글자인데 마을은 자, 밭이 있어야 마을이 되겠죠. 자, 농사짓는 마을이고 그 다음에 흙토, 땅도 있는 마을입니다. 밭과 땅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자, 쓸 때는 자, 요렇게 써서 마을리라고 하고 간혹 이 마을리자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쓰일 때는 리리라고도 읽습니다. 보통
한 400여 미터 정도 되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릴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쇠금자인데, 쇠금자는, 자, 이재금자에서, 이재금이라는 글자인데, 모일집에다가, 자, 이후의 획은 모일집이라는 획인데, 밑에는 도착한 장소를 나타내서, 자, 장소에, 모임 장소에 나타난 지금이라는 뜻으로 이재금이라고 있는 글자인데, 자, 부숫자는 아닙니다만, 이재금자는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목을 식자 배울 때도 나오는 획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재금자가 소리글자로 들어가고 있고 그 밑에다가는 흙토, 땅이죠. 자, 지금 땅 속에 파묻혀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쇠다, 쇠붙이다, 금이다. 그래서 금이라고 읽기도 하고 쇠금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사람의 성씨에 쓰이면 성김이라고 읽히기도 하는 글자죠. 자, 이 글자를 다시 획을 고쳐서 자, 요렇게 획을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금금 또는 쇠금, 성씨에 쓰일 때는 성김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어른장자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자, 들립자에다가, 자, 이건 수물은이라고 하는 글자 옛날에 감출해야 할 때 배웠는데, 들어가서 숨으니까 없어졌다. 그래서 없어질망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걸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없어질망으로 고쳐 쓰죠. 자, 없어질망자의 옛 글자인데, 자, 없어질망자를 획을 반대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없어질 망자가 거꾸로 있는 획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없어질 망자의 반대 획으로 나타나다 우뚝 서 있는 모양을 그렸는데, 자, 이 밑에다가는 이런 획은 또 무슨 획이냐면 우뚝 설 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진 사람인 위에다가 평평한 획을 그어서 사람 위에 평평하게 우뚝 선 모양을 나타내서 우뚝 설 올이라고 하는 글자 사이에다가 비수비를 이렇게 합성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자, 비수비가 사람이라는 뜻이라겠죠? 사람 위에 우뚝하니 나타나 있으니까 길다는 뜻이에요. 사람 위에 우뚝 높이 솟아 있으니까 길다는 뜻으로 긴장이라고 해서, 자, 이 글자가 지금은, 자, 획이 조금 변해서 이런 식으로 변해서 긴장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 어른이겠죠? 그래서 어른장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긴장, 어른장자인데, 그 다음 글자에 보면 이 글자가 변에 쓰이는 획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글자가 변에 쓰일 때는 획을 줄여서, 자, 요렇게 써서 긴장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문문자인데, 자, 그 전에 우리는 문호 글자를, 자, 요렇게 써서 문호라는 글자를 배웠는데, 자, 한쪽 문을 보고 문호라고 한 반면에 이제는 양쪽으로 열어져 치는 문을 표현해서 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글자가 쓰는 순서가 중요한데, 쓰는 순서는, 자, 날일 쓰는 순서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애운획은 항상 세로부터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에워싸인 획은 반드시 세로부터 쓴다라고 원칙을 하나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 모양을 본뜬 글자, 문자인데, 그 소리 글자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언덕구자인데, 자, 언덕 모양을 본따는데, 자, 이 모양은, 자, 혹자는, 자, 언덕에 난 계단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흙이 겹겹이 쌓여진 절벽 언덕을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 언덕구자를, 자, 우리는 지금 획을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언덕부라고 읽고, 자, 이 언덕부자를 변형해서, 언덕부자가 변형된, 자, 요 글자는 글자의 왼쪽에만 쓰이기 때문에
좌부방이라고 읽는데, 자, 이 글자는, 자, 고을읍자가 변형자로 쓰이면 우부방이라고 읽는 반면에, 자, 요것은 글자의 왼쪽에만 쓰여서 좌부방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미칠 때자인데,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고, 닿았다, 잡았다는 뜻으로 손이 미치다 그러면 손이 닿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위에는 손을 표현하고 있고 또 우자죠. 그 밑에는 짐승 모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쫓아가서 짐승을 쫓아가서 손으로 잡아서 손이 짐승에게 미쳤다, 닿았다. 그래서 미칠태라고 하는 글자를 자, 우리는 손이 머리에 쓰일 때는 이렇게 썼고, 자, 밑에 짐승 모양을 물수발 형태로 고쳐 써서 미칠태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새 모양인데, 자, 새추 모양인데, 자, 이 새 모양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새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위에는 새 머리 모양이고, 자, 요 밑에는 짧은 새 꽁지 긴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새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새 머리처럼 보이나요? 자, 새추라고 하는데 원래는 꽁지 짧은 참새 같은 작은 새에게 쓰였던 글자가 지금은 두루 널리 공통된 새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요 새추자를 자, 우리는 획을 이렇게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새 종류나 또는 새라는 의미 글자로 쓰이게 됩니다. 자, 한자의 부수 21번째 시간인데 이제 획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8획 글자부터 보게 되는데 이제 쓰는 순서에는 좀 익숙해지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자 쓰는 순서는 그 이전에 배웠던 것을 계속 그대로 전용해서 쓰게 되니까 앞에 썼던 그 필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복잡한 글자도 무리 없이 순서에 맞게 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비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우자는 자, 위에는 높은 하늘을 표현했고 밑에 구름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속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비죠? 그래서 비우라고 쓰는데, 자, 이것도 필순을 보면, 자, 덧풀 아 필순하고 같은 그 방법으로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우자고, 그 다음에는 풀을 청자인데, 자, 이 풀을 청자는 자, 쌍날철에다가 흙토를 붙여서 흙에서 싹이 돋아 나온다. 그래서 날생자의 원래 글자죠. 자, 날생자에다가 밑에는 우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물 모양에다가 여 안에는 우물이 고인 물을 표현해서 우물정자의 옛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 속에서 나온 물이 맑고 푸르다. 그래서 이걸 푸를청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자, 요 글자를 날생자가 머리에 쓰이는 획을 이렇게 변형을 했고 밑에 우물정자를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우물 속에서 나온 물이 푸르다. 그래서 이걸 푸를청이라고 이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안일비자인데 안일비자는 자, 새 모양을 그려놓고 새 날개가 한쪽으로는 왼쪽으로 반대편은 오른쪽으로 날개깃이 나 있어서 새 날개깃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 있다 그래서 아니다는 부정어로 쓰이게 돼서 안일비라고 하는데 새 날개 왼쪽 깃을 그리고 오른쪽 깃을 그려서 그 새 날개 방향이 서로 아니다 안일비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엔 난면자 또는 얼굴면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전체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마 밑에 사람의 코를 이렇게 그려서 이마 밑에 요 밑에는 코를 나타낸 스스로 자자죠. 그래서 전체를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를
자, 얼굴 위에, 자, 이마 모양을 표현했고, 자, 그 밑에다가, 바깥에 얼굴 모양을 그려서 가운데 코를 나중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글자도 쓰는 순서를 보면, 자, 안에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밖에부터 먼저 쓰고 안에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아래를 가로 걷는 획은 항상 나중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가족격자인데, 이 가족격자를 보면, 자, 뿔이 나 있는, 자, 위에가 뿔이죠? 뿔이 나 있는 가죽의 머리 모양을 표현했고, 가죽의 몸통을 입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리를 한 획으로 그렸고, 몸통에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획을 제일 나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죽혁이라 그래서 벗겨놓은 짐승의 가죽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다룬 가죽 이자인데, 자, 다룬 가죽 이자는, 자, 우리가 어그러질 천자에는 보면, 자, 두 발로 어긋나다 그래서, 자, 이 글자를 우리는, 자, 요렇게 비워서 두 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한쪽 발 모양을 그려놓고, 자, 이거에 반대되는 발을, 자, 요렇게 그려서 두 발로 가운데 가죽을 밟아서, 가죽이 뻣뻣하기 때문에 가죽을 밟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다루었다 그래서 다룬 가죽 위라고 있는데, 이 다룬 가죽 위자는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공한 가죽이란 뜻으로 주로 쓰여서 가죽 옷을 주로 표현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글자를 쓰는 순서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서 다룬 가죽 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자, 무성하게 자라는 부추 모양을 그렸는데, 자, 무성하게 자라 올라가는, 자, 요건 땅이죠? 땅 위에 무성하게 자라는 부추 모양을 표현해서 부추구라고 하는데, 부추는, 자, 길게, 파처럼 길게 자라는 먹는 풀을 부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부추구라고 하는데, 자, 영어의 부추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부추, 먹는 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추구자는 가늘게 자라는 풀 모양이기 때문에 가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자, 우리가 허물건이라고 해서, 문신 새기는 바늘 모양을 본따서 죄진 사람에게 문신 새긴다고 해서 죄를 허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물건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밑에는, 자, 입에서 말이 나오는 모양을 가로왈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말하다는 뜻인데, 자, 잘못한 사람을 말로 꾸짖는 소리다. 그래서 이걸 소리음이라고 해서, 자, 허물건자를 획을 줄였었고, 자, 밑에다가는 가로왈 획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말로 꾸짖는 소리다. 그래서 이걸 소리음이라고 썼는데, 자, 말씀언하고 만들어진 과정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자, 머리 혈자는 보면, 자, 위에는 이마를 표현했고, 밑에는, 자, 스스로 자자가, 자, 코 모양이죠? 이마 밑에, 코 밑에, 자, 밑에는 수염 모양까지 표현해서 전체를 머리라고 표현해서 머리혈이라고 읽었는데, 자, 비슷한 글자가 또 머리수라는 글자가 바로 나와 있죠? 자, 위에 머리카락 모양을 이렇게 그렸던 글자인데, 자, 머리카락 밑에, 자, 코가 있겠죠? 자, 이마가 있겠죠? 이마 밑에 코가 있고, 자, 이 전체를 머리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머리 숫자에 머리카락을 그려놓고 밑에 이마를 그려서 코까지 포함하면, 자, 머리 숫자가 됩니다. 자, 머리 혈자하고 머리 숫자하고 비슷한 글자고 사용하는 용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